오늘도 북한으로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문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위급 북한에서 오신 망명하신 분이죠.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고요.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계신 고용한 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5일 날 말이에요. 북한에서 전국 노병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 그 노병대회 그 모습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4차 전국 노병대회가 형령에서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관계성과 전함,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아니 그 노병대회 노인분들인데 말이에요. 다 일어나서 박수치기 하는 거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죠.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예. 잠깐 뭘 말씀드리고 예. 싶은가 하면 북한이 자기네 체제에 유리하니까 하긴 하지만 6.25 전쟁 때 이른바 참가했던 그 노병이 그분들이죠? 그 사람들인데 저희 낙동강까지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렇게 불러서 사진 찍고 밥 며칠 동안 밥 한 끼 하얀 쌀밥이라도 먹이고 보내고 이러는 게 체제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하. 그게 예.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6.25 참전 용사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나 저렇게 사회적 우대가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진짜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대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저희 노병 대회를 자주 개최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정일 시대 때는 김일성 시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거죠, 매년. 작년 빼놓고 매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하는 이유는 저 늙은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로 나한테 충성을 하라. 저 사람들도 지금 나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 말하는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병들이 김일성 시대 때는 정말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출세를 하려면 백두산 줄기 아니면 낙동강 줄기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출세한다 그랬어요. 백두산 줄기는 소위 빨치산을 한 가족. 낙동강 줄기는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갔다 전사한 장교들과 하전사들이 가족이 되면 출세 1순위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 대해서 좀 약화되긴 했는데 그때 들어와서 제가 외교부 과장 때 월급이 100원입니다. 100원을 탔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줬는가 하면 쌀 600g 하루에 그리고 한 달에 월급 6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 월급에 과장 월급의 60%를 준 거예요. 그리고 쌀도 600g씩 주고 그러다 고난의 행군이 생기면서 그게 다 흐지부지 된 거죠.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노병대회를 저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김일성의 모습하고 자꾸 오버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53년 7월 27일 북한에서는 전승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전승일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정전일이에요. 휴전일. 근데 그거는 자기는 미국을 자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때려 눕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일성 있고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주석단에 김일성이 전쟁 때 군복을 입고 원수복을 입고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지금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김정은 모습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 김일성이가 정말 환생을 하셨구나.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좀 씁쓸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북한 자신들의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북한을 파시즘 체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6.25 과거 지향적으로 간 그렇죠. 거죠. 네. 파시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맞습니다. 과거 지향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예. 지금 북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파시즘에 딱 들어맞는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 극우 파시즘.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거 하면서 근데 노병대에서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랬대요. 아, 저 할머니가 예. 제가 평양 외고 혁명학원이라고 여기 외고 비슷한 예, 걸 예, 다닐 예. 때 저 할머니하고 같이 40일 동안 제가 대장염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아 병원에. 정부병원이라고 장관급 이상 다니는 병원에 음.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저 황순이라고 하는 노인이 예.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인데 공식 주기는 지금 95세입니다. 어유. 95세인데 김일성의 와이프 김정숙과 같이 빨치산에 같이 밥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신 분이구나. 작식대원이라 그래서 사령부 작식대원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김정일이한테 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아. 김정일이한테 어머니 같은 사람이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면 김정일이가 쓰러졌을 때 예. 2008년 8월 달에 네 명만 그 방에 딱 들어갔다 그래요. 아. 그 김정일이 쓰러진 방에 예. 장성택, 김경희, 김옥 마지막 부인 예. 그리고 저 여자. 아. 그만큼 어머니처럼 모신 사람이 황순인데 키가 작습니다. 예. 키가 작고 정말 전 황순이라는 저 여자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6.25 전쟁 때요. 예.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왔다 유엔군에 밀려서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청천강에다 승용차를 버리고 김일성이랑 황순이랑 같이 산을 탄 거예요. 산을 탔는데 너무 옷을 못 갈아입어서 이가 끓여가지고 각반이라고 이 여기 발에다 예, 예, 들어오는 각반, 각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반을 여기다 김일성이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 이가 거기 다 달라붙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이를 죽였다고 그래서 아. 아니 수령님도 몸에도 이가 생겼댔나요? 제가 물어본 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령님은 사람 아닌가? 똑같지. 그렇게 말했던 저 노인네거든요. 아. 그리고 김정은한테는 말하자면 자기 친할머니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약간 치맥기가 있다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어깨를 낮추고 하는 거는 내가 항일 빨치산들을 그렇게 우대를 한다. 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하. 그 빨치산이 나를 제일이라고 예. 엄지손가락을 한다. 그러니 내가 이 나라의 수령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99살, 95살 난 노인도 나를 충성으로 못 들고 나를 최고라 그러는데 하물며 너네들은 나한테 충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하여간 전부 그 얘기 나오는 게 6.25 때 빨치산 얘기 뭐 이런 얘기니까 예, 예. 이게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오늘 전해진 좀 색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4월에 최룡해가 처형당할 뻔했다. 예. 최룡해가 4월 달에 예.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다 당할 뻔하지만 왜 당할 뻔했어요? 최룡해는 또 제가 언제부터 방송에서나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예. 장성택과 최룡해는 삶이 궤적이 같다. 북한에서는 알쌈이라 그러는데 알쌈이요? 알쌈 가장 친한 사람을 알쌈이라 그래요. 아. 장성택이가 죽을 뻔한 최룡해를 김경희 도움을 받으면서 구해준 것도 장성택이거든요. 김정은이가 항일 빨치산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최룡해를 승진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최룡해의 아버지가 김일성한테 가장 충성을 다 바쳤던 최연이라는 6.25 전쟁 때 낙동강의 사단장 군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김일성한테 충성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최룡해가.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자기는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빨치산이 다른 아들인 최룡해가 나를 수령으로 모시니까 고로 충성을 다해라 이건데 작년도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 행사장에 축구를 보러 갔는데 말인즉은 이게 중앙당에서 비자금을 다루던 간부가 올해 온 사람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시라고. 김정은이가 축구 구경을 하러 가는데 원래 2시에 나오게 돼 있었는데 네. 축구 경기장에 군인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막 꼴리면 막 만세도 부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5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부터 예, 그 군인들은 12시부터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김정은이가 나와서 예. 왜 군대를 저렇게 5시간씩 기다리게 했냐? 근데 사실 최룡해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최룡해는 죽이질 못하겠으니까 이 행사 책임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총정치국 행사 담당과장이 대령인데 제가 행사를 했습니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갖다 총살을 시켜. 그래서 끌고 나가서 죽였고 그러니까, 최룡해는 가서 비판을 2달 동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하면은 그냥 죽여버려 그럼 그렇죠. 죽는 거네요. 예. 근데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인데 그 주제 관련한 조선중앙TV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함께 보시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 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됐습니다. 새로운 예술 창조 집단의 이름을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와 직결시켜 청봉악단으로 달아주시고 악단의 음악 장르와 편성, 연주 형식과 소리 형상 수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김정진은 뭐 세심하게 지도까지 이 악단 지도 그러니까 뭐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에 온 외국인들이 예.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전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수령님 오셨대고, 여기도 아. 장군님 오셨대고, 그러면, 예. 아니,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도대체. 아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천지전능하고, 참.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단을 모란봉 악단도 만들었다 그러던데 예. 3년 전에 예. 이번에 청봉 악단을 만들었다. 이 음악을 좋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만수의 예술단이라는 게 있었고, 예. 김일성이 때는. 예. 김정은 들어와서 보천보 전자악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렇죠. 기쁨조 예. 공연을 하던 예. 그 보천보 전자악단하고 왕재산 왕재산, 경음악단이라는 거 2개가 있었어요. 그건 김정은이 기쁨조 파티에 주로 동원됐고 아하. 아주 이따금 TV에 나왔는데 이건 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아하. 나는 또 내 식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2012년 7월 달에는 모란봉 악단을 만들고 이건 주로 현악기를 바이올린이랑 첼로랑 하는 거고 이번에 7월 달에 만든 거는 이 금관악기, 트럼펫이나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악단, 예. 경음악단인데 아버지가 만든 거는 아버지가 만든 거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식의 이름을 붙여서 악단을 만들었는데 청봉이 뭔데요? 청봉이 삼지연군, 백두산, 삼지연군에 백두산이 있거든요. 백두산에 소위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을 할 때 묵었다는 밀령지예요. 청봉 밀령지라고 제가 대학 때도 가고 외교부 때 2번을 가봤는데 예. 거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 구호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알아요. 1932년도에 구호나무에다 썼다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김일성이 백두강명성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몰랐어요. 예. 근데 외교관 돼서 외교부에 들어가서 거기 가보니까 야 저게 만든 지가 7, 8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름을 그게 따서 만든 거예요. 청봉이군요. 청봉악단. 근데 이 청봉,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아버지 되게 싫어한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아버지가 한 거는 그러니까 다 부정을 한다. 김정일을 되게 싫어한다. 그렇죠. 이거네요. 예, 그래서 예. 음악에서도 나타나고. 음악에서도 아버지 간 길과 그거 다 반대의 싫다.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술단도 다 알겠습니다. 고쳐놓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